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라예요. 반가워요. 자, 풍요롭다, 풍요로운이라는 한국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물론 알죠. 영어로는 rich, affluent, 러시아어로는 bogaty예요. 그런데 왜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혹시 로또?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일단 육체적 고통이 줄고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인생이 좀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럼 혹시 레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세상을 좀 몰랐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먹고, 자고, 놀고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그렇죠. 풍요로웠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레라, 이렇게 이제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 좀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번 시간에 소개할 타로 카드 3번 엠프레스 보이시죠? 여왕제 카드가 바로 물질적 풍요로움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내가 보이는 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그럼 더 제 느낌대로 금발의 하얀 피부, 아름다운 여인이 아주 느긋하게 편안한 쿠션에 기대어 있어요. 거기다 블링블링 진주 목걸이에 빛나는 왕관을 쓰고 마법사의 마술봉과는 달리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분을 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온통 금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왕제라고 하니까 저 정도는 봐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게다가 여왕제 주변을 보면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강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여왕제 앞에는 벼가 잘 우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흔들려 넘치는 땅에 둘러싸인 여왕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여왕제의 고급스러운 장신구에 비하면 입고 있는 드레스? 옷이 좀 너무 편해 보이지 않나요? 마치 집에서 입는 옷처럼 말이죠. 레라는 패션 모델이기도 하니까 어떠세요? 저도 그림에서 그것이 좀 걸렸어요. 신혼복처럼 보였어요. 옛날에는 그리스 여신처럼 쭉 늘어진 옷이 유행이었으니까 그러려나 했는데 장신구와 옷의 밸런스가 많지 않아 보여요. 외출복에 맞는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여왕제 카드의 상징들 좀 이야기해볼게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Let's go! 렛츠고! 타로 카드의 그림은 하나하나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식과는 달리 일부러 강조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경향이 있죠. 여왕제가 입고 있는 옷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격식을 차린 의복이라기보다는 입고 있는 옷이 우리가 집에서 늘 입는 옷처럼 매우 좀 편안해 보이죠. 그림에서는 임신복이라고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하죠? 이유는 있어요. 자, 고대 사회 또는 그 이전부터 풍요의 조건은 다산, 즉 자식들이 많아야 했어요. 자, 오늘날과는 달리 과거의 자식은 일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믿을 수 있는 또는 확실한 재산이었죠. 그러면 여왕제 옷에 그려진 유인 있잖아요. 그러네요. 있네요. 지난 시간에 고유여사제 가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걔가 성류는 비밀을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여왕제의 비밀을 엄청 많이 상하는가요? 자, 이제 레라가 상징의 의미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성류는 비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요, 풍류 속 알맹이들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석류 한 개 속에 여러 개의 나달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보석 같은 과일도 다산을 의미하나요? 맞아요. 많이 붙어있죠? 보통 상징의 의미는 사물들의 형태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잘 관찰해 보세요. 석류는 다산의 의미도 있고 비밀의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밀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는 석류의 작은 나달들을 확실히 감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나달들이 커져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때까지 단단히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 내가 말한 포도는 어떤가요? 나달들이 늘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따먹기 쉽겠다. 그래서 포도는 비밀이라는 것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형태와 구조가 비밀, 다산, 사랑, 믿음 이런 관용어들과 연결되어 있군요. 오, 그렇죠.
그러면 사물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나 이해력에 따라서 당신에 대한 의미의 깊이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봉과 왕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2개의 별이 달리는 왕관, 별 자세히 보면 12개나 되거든요. 네. 그리고 레라가 말했듯이 마법사의 마법봉과는 많이 다른 조금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봉은 두말할 필요 없이 권력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과 권위에도 좀 소리 여러 유형 또는 등급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권력과 권위는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를테면 여인이 들고 있는 봉은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네. 자, 엔드게임에 등장하는 타노스 있죠? 에이. 타노스가 우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 인피니티 건틀렛 정도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타노스의 그 핑거 스텝 여기 있잖아요? 한 번으로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았듯이 인피니티 건틀렛은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초월적 도구와는 차원이 다르죠. 자, 레라, 이 여인이 들고 있는 봉에서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봉을 틀고 있는 저 여인을 보면 요란하지 않고 느긋해 보여요. 그렇죠. 저 여인이 쥐고 있는 봉은 손목 정도의 움직임만으로도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위와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K, 왕관에 있는 저 12개의 볼도 인피니티 건틀렛에 박힌 스톤처럼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6개도 아닌 12개씩이나. 레라는 자신도 모르게 상징을 읽을 수 있는 체계 속으로 이렇게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레라가 추측한 것처럼 12개의 별은 건틀렛에 박힌 스톤처럼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이를 황도 12궁, 또 영어로 보면 The 12 House of the Zodiac라고 하는데 레라도 알고 있듯이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개의 별자리는 12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12달은 뭐죠? 1년. 알 것 같아요. 여인이 쓴 왕관이 12달? 1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한제는 자연의 순환과 질서를 관리하는 지배하는 신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 저 봉 위에 구슬처럼 생긴 것은 혹시 해나 딸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문.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맞췄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타로에서는 여황제라고 불리지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데메테르라는 여신으로 불렸어요. 데메테르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로 대지와 농업, 계절을 주관해요. 그래서 그녀는 지구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죠. 자, 그러면 레라, 이제 여황제의 주변에 그려진 풍경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혀지지 않나요? 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한제가 대지의 여신으로서 농업과 계절을 주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변이 엄청 사계절의 변화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같아요. 오, 그렇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에덴 동산 같아요. 오, 멋져요. 맞아요. 이제부터 이렇게 상징 읽기에 가속도가 더 붙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 읽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숫자요? 네. 하나, 둘, 셋 이런 숫자에도 무슨 선진적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특히 1, 2, 3, 4, 5, 6, 7, 8, 9까지 이런 매우 특별한 의미와 해석이 있어요. 자, 이를 수비학, 넘버러지라고 하는데 수를 하나의 계산으로만 여기지 않고 숫자 자체에 어쩌면 철학적 의미와 상징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타로에서 마법사 카드는 1번, 고위 여사제 카드는 여왕제 카드는 3. 이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수비학이라는 말로 조금 좀 특별하게 말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보통 자신도 모르게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갖고 살아요. 레라는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이거 아니면 락키 7? 7이죠. 행운의 숫자이니까요. 그래요? 왜 7이 행운일까요? 그 근거나 이유는 알고 있나요? 그냥 뭐 사람들이 7이 행운의 숫자라고 해서 그러고 보니 그런 근거나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일상에서 심리적으로 쓰여지는 숫자들이 꽤 있어 보이네요. 자,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숫자 4 있죠. 4는 잘 안 써요. 맞아. 왜냐하면 죽을 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4층에 4 대신 F라고 F. 쓰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와 행동 같은 것을 연구한 학문이 수비학이라는 말일까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네. 그리고 심리적 태도와 행동 등은 수비학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단지 경험에 의한 심리적 차원에 머물지만은 않고요.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적 과학적 법칙들이 있죠. 최초의 수비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수학의 아버지 누구냐면요. 2600년 전 그리스인 피타고라스. 네네. 피타고라스가 있고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들이란 무한회에서 경계를 짓는 것이며 사물의 참된 본성을 구성한다. 그래서 모든 개념들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숫자들의 속성과 관계들을 묘사하고 해석했죠. 3번 여왕제 카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 3번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하얀 종이에 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이 주변에 하나 딱 생겼어요. 그 점과 점 한번 상상을 한번 이어보세요. 선이 나오죠. 그럼 또 하나의 다른 점이 두 점 사이 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또 하나 찍히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 두 개의 점에서 한 점으로 한번 쫙 이어보세요. 그럼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그래, 맞아요. 그렇죠. 삼각형이 나와요. 너무 쉽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삼각형이라는 도형 면이 나오잖아요. 면. 입고 나니까 면이 보이죠? 성과는 달리 구체적인 형태를 인지하게 만들죠. 이를 달리 말해서 물리적 특성, 물성이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점을 이으면 시작과 끝이 만나는 소위 말해서 닫힌 형태가 나오죠. 삼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도 또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수비학에서 숫자 3이 상징하는 개념어 혹은 관념어들은 형상, 물질, 또는 진리, 상상력, 지성이라는 단어로 해석돼요. 이런 식으로 3이라는 숫자가 개념어로 확장돼서 고차원적인 철학과 종교의 교리로 설명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몇 년 전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방송사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모세천유전에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죠.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중 한 명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거 쳐다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때는 주변에 몇 년 정도만 뭔가 있나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세 명 동시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세 명이 딱 쳐다봤더니 보스천유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이것도 삶이 가지고 있는 마법 아닐까요? 그러네요. 숫자 3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실천으로 구체적 생산을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피타고라스가 말했듯이 숫자에는 사물의 참된 본성과 일상의 개념들이 숨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레라, 카드를 다시 한번 봐요. 1번 마법사 카드, 2번 고위여사제 카드, 그리고 3번 여왕제 카드가 3번인 이유가 좀 느껴지나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 마법사 카드는 마법을 부리려는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시작 단계인 시작. 이번 고위여사제 카드는 심사숙고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오호. 세 번 여왕제 카드는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막 곡식도 있고. 재산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걔가 좋은 영화제 가드를 소개할 때 물질적 풍요로움의 끝판왕?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자, 여왕제를 중심으로 벼, 또 나무, 숲, 강, 하늘 등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풍요로움, 만족은 내 손에 확실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타로 카드의 그림뿐만 아니라 수채빔까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타로는 생각의 그림책, 생각의 역사책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멋지지 않아요? 레라, 자, 오늘 우리끼리만 이렇게 재미있었던 거는 아니겠죠? 다음번에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잠깐만요. 왜요? 지난 시간에 바보가 질문한 내용에 여사제 면답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한제 없나요? 뭐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신체는 세상은 늘 변화한다는 것이야 라는 여사제 말처럼요. 야, 맞다. 그 말 멋있던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이 가드 전체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더 한번 해봅시다. 바보가 이렇게 여왕제에게 묻습니다. 여왕제님, 세상에서 당신처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왕제는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다양한 거야. 여사제하고 다른 말을 하죠.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은 다양한 거야. 그걸 인지했을 때 부자가 된대요. 와, 이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답변이네요. 부자가 되려면 이것저것 다지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나요? 맞아요. 물질적 풍요로움, 돈, 부자 이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를 바로바로 즐기고 쟁취해 나가자라는 것이 여왕제의 메시지예요. 또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저도요. 농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 안녕. 안녕.